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소중한 시간 많이 지금 정해가 됐고요. 저는 김현지 비서관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계속 아까 서지현 의원님 또 얘기하셨는데 본인 질의 7분 중에 5분을 지시쇼, 대기쇼, 거부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이제 그만하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랑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껌딱지 쇼를 이제 끝내고요. 그냥 계속해서 국정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좀 나왔는데요. 국정원을 상대로 한 그리고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정보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쌍방울 대북선 공사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4일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북한 이호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제기됐습니다. 이 대북선거 관련돼서 김성태가 줬다는 70만 달러는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전달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주장이죠. 하지만 리호남은 그 공식적으로 필리핀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조 여권을 쓴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 주요 활동 무대가 중국 훈춘이었다는 점, 당시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북 송금 70만 달러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호남이 줬다는 돈이죠. 김성태의 해외 불법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좀 밝혀졌습니다. 김성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고액 바카라 게임에 하다가 수십억의 빚을 졌고 이전에도 정키바라고 하는 불법 카지노에서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홍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키바 운영자에게 7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이것을 갚았다라고 하는 갚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김성태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제공했다는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이 새로운 500만 불이면 굉장히 대규모의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데 전혀 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북한이 줬다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사실은 김성태 도박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주장은 근거도 없고 오히려 김성태가 불법 도박비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이것을 갚는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해 이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만약 이거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불법 카지노와 연관된 국제범죄의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쌍방울과 김성태 불법 도박 관련된 자료를 좀 대통령 비서실에서 신속하게 공개하고 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4일날 국정감사에서 간사들끼리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정보위는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국정원이 22년도에 특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돼서 이번에 특별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국정원이 검찰 조례를 제출을 요구에 응하면 일부 자료만 그러니까 국정원이 검찰의 제출 자료를 요구에 응하면서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부서에서만 나온 자료들만 전달하고 경제 관련 부서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쌍방울 측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있고 또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해서 주가 조작을 시사했다라고 하는 첩보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당시 국정원이 야당의 유력 지지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공한 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2년 국정원이 김성태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조사를 합니다. 최혁 검사라고 하는 분을 감찰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분을 통해서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쌍방울은 대북교류협력법 위반을 했는데도 통일부가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이시원이 결론을 뒤집고 수사를 재개하라는 압력을 국정원에 다시 넣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3년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 전날인 10월 10일에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의 해킹에 취약하다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모태가 돼서 윤석열이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 하고 이것이 어쩌면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때 바로 선관위에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보내는 이런 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을 했던 23년 8월과 10월 사이에 김규현 국정원장 그리고 백종원 국정원 3차장이 모처에서 안가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그리고 이상한 행안부 장관과 3, 4차례 회동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선관위가 직권조사 자체 조사로 수사 의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검찰이 인지수사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논의했다라고 하는 제보입니다. 결국 결과는 이게 두도 적절치 않으니까 보궐선거 직전인 10월 10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새롭게 점검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주신 지적들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국정원과 관련된 자료가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좀 내부적으로 토론이나 법적 관계들을 확인하고 보고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국정원 감사 이후에 여야 간사들이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내용들입니다. 네.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네. 일부 발췌 보도됐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